올바른 걸음은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걷는 것이 지속되면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근골격계에 통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바른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습관처럼 들여다보며 자세의 불균형을 고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신체 부위별로 편안한 자세를 찾고 꾸준히 스스로 교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머리는 위에서 정수리를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세우게 되면 턱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뒤통수에서부터 등 부위까지 길게 내려온 승모근은 상부와 하부 승모근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부 승모근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이 되면 수축이 되고 두통과 통증을 유발하며 지속되면 목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부 상부 승모근을 이완하고 하부 승모근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느낌에 집중하면 어깨가 내려가고 수축되었던 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하부 승모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깨와 가슴을 펴주고 걷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팔을 움직일 때는 등 부위 어깨 바로 아래에 있는 견갑골을 움직여야 목과 어깨의 굳어진 근육을 풀 수 있습니다.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고 걸으면 팔을 앞뒤로 뻗는 각도가 좁고 팔의 움직임에 탄력이 없고 경직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발을 땅에 내디딜 때는 발꿈치를 먼저 닿게 하고 발바닥 그리고 앞꿈치 순으로 골고루 딛게 걸어갑니다. 이때 앞발과 뒷발이 지면에 닿아 있어야 하고 한쪽 발이 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발로 지탱하는 것은 무릎에 무리가 가고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무작정 걷기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걷기는 오히려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운동하는 것은 척추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만들어 놓고 바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선 평소에 한쪽으로 사용하는 근육이 없는지 습관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음식 씹거나 다리 꼬고 앉아 있거나 가방 한쪽으로 매기 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쪽 근육을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근육이 발달하면 상대편 근육과의 차이로 척추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장시간 고개를 숙이다 보니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쏠린 시간이 많을수록 그 중력을 지탱하기 위해 목과 어깨가 경직되고 심해지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례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많아지면 좌우 고관절 높이가 틀어져서 척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요추, 흉추, 경추가 연이어서 틀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는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삐뚤어진 자세는 턱관절이 틀어지게 하여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척추 불균형 문제는 척추 문제뿐만 아니라 근육과 인대의 문제로 생깁니다. 따라서 척추, 근육, 인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헬스와 같은 서양의 운동은 몸의 특정 부위 척추 주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운동이지만 관절을 유연하게 하여 전신의 근골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동양의 요가, 태극권과 같은 느린 동작 속에서 근골을 연결시키는 운동은 척추 주변 근력 운동을 보완하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따라서 동서양이 운동을 적절하게 신체 상태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몸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근육만 사용함으로써 쉽게 피로해지고 오래 걷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굳어진 근육 대신 무리하게 뼈를 사용함으로써 목, 어깨, 등, 허리, 다리 등이 뼈를 상하게 만듭니다. 몸이 부드러워져야 걸을 때 힘을 분산해서 사용함으로써 한결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음을 통한 자세 교정은 행복의 5대 요소, 즉 자유, 즐거움, 사랑, 성과, 안정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집중하다 보면 모든 감각을 일깨워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쓰지 않던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걸을 때 팔다리의 움직임이 한결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걷는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면 걷기 5분 만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 풀리지 않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저절로 떠오르는 지혜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즐거움은 신체와 외부 사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근육은 한결 이완되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 걷기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맨발로 걷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음악 템포에 맞게 걷기, 자신이 좋아하는 편안한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어서 외출하기 등 걷는 것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걷는 것은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것을 통해 막힌 곳을 뚫는 것입니다. 몸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굳어있는 곳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걸음이 아름다워지려면 근육과 관절의 이어짐이 곡선과 같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겉에 드러난 근육 외에 미세한 속근육의 움직임이 흐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발레 동작이 아름다운 곡선은 섬세한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이어짐에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속근육을 찾아 풀어주고 다른 근육과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는 것은 관심과 포용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포용의 사랑의 마음은 몸 구석구석 서로 소통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길 잃은 양을 찾는 사랑의 마음이 올바른 걸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성과는 지속적으로 삐뚤어진 자세를 찾아서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성과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늘이 주는 대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향한 꾸준한 노력은 아름다운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세는 인위적이지 않은 몸의 근육이 골고루 사용되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자세입니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균형 잡힌 아름다운 자세는 품위가 느껴집니다. 자세가 변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세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깃듭니다. 다섯째, 안정은 몸이 이완을 통해 상체에 올라가 있는 기운을 하체로 내려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기운이 위로 치솟게 되어 상체는 무겁고 뻣뻣해지며 하체는 기운이 쌓이지 않아 몸은 균형을 잃고 부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주로 사용하는 근육 외에 그동안 소외된 안 쓰는 부위의 근육의 움직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온몸을 다 사용하던 어린 시절 이후 쓰지 않던 근육을 찾는 것은 소외된 가족 구성원을 다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깨우고 꾸준히 움직이다 보면 각이 잡혔던 끊김이 움직임에서 곡선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통해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고 몸매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걸음에서 부드러운 곡선의 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의 방향은 직선의 움직임에서 곡선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걷게 되면 발끝에서 손끝까지 이어지는 움직임은 서로 주고받는 곡선의 흐름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곡선으로 된 길이 더 자연스럽고 지루함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은 곡선이지 직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자연의 곡선처럼 신체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걸음도 자연의 이치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 신체가 건강해지며 신체가 건강해지면 마음이 건강해짐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